자,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 뭐에 대한 얘기? 원자의 주기적 성질.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요, 사실은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 확인해서 그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에는 뭐가 있을까? 이걸 설명해가는 과정이야. 자,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했다. 자, 이 원소가 나타나는 주기적 성질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간단히 표로 나타낸 걸 지금 여러분들이 쓴 주기율표라고 해요. 그러면 기억해야죠. 주기율표를 맨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게? 말해. 멘델레예프. 그쵸? 주기율표를 맨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멘델레예프고요. 자, 이 사람은 제안을 했지만 완성시키지 못했죠. 왜? 쓰는 순서가 잘못돼서. 이 사람은 어떤 순서대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주기율표를 무슨 순서대로 썼어요? 기억해야지. 원자의 질량 줄여서 원자량. 그래서 모든 물질은 질량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완성시킨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 모즐리. 모즐리는요, 원소가 가지고 있는 주기적 성질은 질량이 아니야. 그래서 무슨 순서대로 써야 돼? 무슨 순서? 원, 자, 번, 호 순서대로 써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 이 원자분은 어디서 따온 거야? 어디서 따왔지? 얘들아, 양성자수. 그래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질량이 아닌 양성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알아내서 양성자 개수를 원자 번호로 해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늘어놓은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 멘델레예프가 틀리고 모즐리가 맞았어. 이거 중요하지 않아. 과학자 이름이 왜 중요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지. 맨 처음에 과학자들은 원소들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틀렸다. 원소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질량이 아니고 양성자 개수인 원자 번호 순서야.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늘어놓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주기율표인데 이러한 주기율표는 가로와 세로줄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가로줄에 있어요? 같은 세로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세로줄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임이야.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로줄을 뭐라고 하니? 족이야. 그럼 족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있지? 1쪽부터 18쪽까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가로줄은요? 라고 했어요. 가로줄은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아니지. 대신에 뭐가 똑같은 아이들? 뭐는 같아. 뭐가 같지?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됐지? 네, 가로줄은요, 들어있는 전자의 껍질 수가 같은 아이들끼리 같은 가로줄에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전혀 아니고요. 단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은 애들끼리를 같은 주기에 넣었다. 그러면 이 가로줄을 주기라고 할 건데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7주기까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고등학교에서 물어보거든요. 디테일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세로줄이 18쪽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1쪽, 2쪽, 그 다음이 우리가 외운 건 13쪽입니다. 3쪽이 아니고 14, 15, 16, 17, 18쪽까지 외운 거고요. 그렇죠? 얘네들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그걸 멋진 말로 체외각 전자수 이랬어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근데 얘만 골 때려. 8개 있는 애도 있고 2개 있는 애도 있어. 됐어? 자, 그랬을 때요.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중 몇 개를 화학 결합할 때 쓸 거냐라고 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죠? 1쪽부터 17쪽까지는요. 체외각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습니다. 18쪽만 다르죠. 얘 뭐라고 써야 돼? 얘는 0이라고 씁니다. 얘는 절대로 화학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완벽해서. 맞죠? 그래서 18쪽의 아이들만 원자과 전자수와 체외각 전자수의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맨날 나오는 거 체외각 전자수가 제일 큰 애가 누구냐? 18쪽이죠.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큰 애가 누구냐? 17쪽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어? 구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을 같은 족에다가 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끼리 우리가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알아? 자, 실제로 원소는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 뭐하고 뭘로? 기억나니? 금속 원소와 금속이 아닌 원소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쵸? 근데 금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 그랬어요. 금속이 되기 위한 조건 4가지. 첫 번째. 그쵸? 반드시 금속은 광택을 띠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얇게 잘 펴지는 성질 있어. 깨지지 않아. 얇게 잘 펴지는 성질. 멋진 말. 전성이 있어요. 가늘고 길게 뽑아낼 수 있어요. 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옆으로 뭔가를 전달하죠. 물, 전기와 열. 그래서 열, 전기, 전도도가 크다. 이 4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금속이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가지고 있으면 금속이 아닌 비금속이라고 할 건데 금속의 위치 말해. 금속의 위치는 왼쪽 아래. 맞습니까? 네. 금속의 위치는 주기율표상 왼쪽이면서 아래쪽이고요. 얘네들은 상온에서 반드시 무슨 상태로 존재? 금속은 상온에서 반드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딱 하나만 예외예요. 누굴까요? 수음만 액체 상태로 존재해. 우리 이렇게 외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금속이 아닌 비금속들은 거꾸로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요, 꼬맹아, 실제로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니? 고체와 기체. 됐어. 비금속들은 고체 또는 기체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딱 하나만 예외인 애가 있었다. 누구? 브로민. 브로민만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라고 했었잖아요. 됐죠? 이런 거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우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요. 우리 일족 원소들이요. 일족 원소들의 별명 알칼리 금속 원소죠. 근데 딱 하나 누구 빼고 얘기한다? 네, 그래서 일족이지만 수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지 않습니다. 수소만 제외하고 나머지 일족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 원소라고 하는데요. 알칼리 금속 원소인 리튬, 나트륨, 칼륨이죠. 그래서 여기다 쓸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요. 이 중에서 누가 알칼리 성질이 더 강하게 나타날까? 여러분들 문제 풀어온 것 중에 다 들어있어요. 알칼리 금속은요. 아래로 갈수록 그 성질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거꾸로 17쪽에 해당되는 거 외워왔죠? 불러.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요. 맞아요. 이 17쪽인 할로젠 원소의 성격은 거꾸로 위로 갈수록 그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플로린이 가장 강한 성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야. 알아두세요. 문제 푼 것 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이 알칼리 금속이라도 얘가 일로 갈수록 그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이제 얘기해봐. 알칼리 금속 그러면 나타나야 되는 성질 4가지. 일단 대단히 무른 금속이에요. 자, 무르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밀도가 작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손톱으로도 물려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와 반응성이 크다? 2가지. 그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산소만 만나면 미친 듯이 녹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산소와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쉽게 녹슨다 이런 얘기예요. 2번째, 누구와 반응성이 크죠? 네. 자, 물과 반응성이 커요. 이 얘기는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에 녹을 때 무슨 기체가 생겨요? 수소. 네,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물속에 있던 수소가 빠져나가면 물의 액성이 바뀌어. 물이 무슨 성으로 바뀐다고? 염기성으로 바뀌어요. 물이 염기성으로 바뀌는 거 페로포탈레인 떨어뜨리면 붉게 바뀌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알칼리 금속인데 그럼 큰일 났네. 얘는 산소를 닿아도 안 되고 물에 닿아도 안 되니까 얘를 보관할 때 어디에 보관하자? 산소랑도 닿지 않고 물에도 닿지 않는 석유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는 17조 원소요. 17조 원소를 싸그리 별명 뭐라고 하지?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 됐어? 이 할로젠 원소가 풀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이건데 이 할로젠의 성격은 플루오린 쪽으로 더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요. 이랬습니다. 자, 할로젠 원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얘는 누구와 반응성이 크다? 누구? 일조 원소요. 그렇죠?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주는 일조 원소와 반응성이 큰데 그걸 찢어서 쓰면 수소와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수소만 만나면 미친 듯이 결합을 해서 HF, HCl, HBr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뀌려고 한단 말이야. 그죠? 하나 더, 얘는 알칼리 금속과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수소 대신에 얘네들이 있어도 얘네들과 빠른 속도로 반응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수소도 없고 알칼리 금속도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냥 자기네들끼리 결합해. 그래서 F2, Cl2, Br2, I2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얘네 뭐야? 독성이 강해. 독성이 엄청 강한 물질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할 때 상온에서의 상태 기억나요? 물론 기, 에, 고 맞아요?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됐지? 그리고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금속이 녹으면 염기성이었어. 그럼 비금속인 얘네들이 녹이면 뭐가 되겠니? 산성을 띄어요. 이런 얘기야.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부터 2분 드립니다. 2분 후에 선생님 VV 치울 겁니다. 됐죠? 2분 안에 최대한 외우십시오.
군데군데 지워도 되죠? 여기 쓰셔야 돼요.
쓴 사람 손. 주세요, 빨리. 왜요? 왜요? 왜요?
장 다 썼어? 자, 검사 아는 사람 있을까요? 자, 검사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처음에 딱 들면 다 알을 것 같은데 군데군데 빠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주기율표 맨 처음에 제안한 사람 멘델레예프는요.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질리가 주기율표 완성시키면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원자 번호에 해당되는 양성자수입니다. 전자수는 안 돼요. 전자수는 변하잖아요.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되니까. 그래서 양성자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확인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족보로 쓰시는 거 했는데 체외각은요. 가장 마지막이 18쪽이 8개 또는 2개 가지고 있어.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18쪽이 0이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하고요. 같은 족끼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시면 다른 말이야. 아니, 알았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그 이유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그래요. 됐죠?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가로줄끼리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은 애야.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은 같지 않아 라고 했고요. 금속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택이 있어야 돼. 전성 있어, 연성 있어, 그리고 열이나 전기를 빨리빨리 옆으로 전달하는 전도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중 일종 원소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알칼리 금속이면서 대단히 꼬맹아 무른 금속이라고. 단어가 낯선가 봐. 무른 금속이란 얘기는 밀도가 작다라고 표현해도 같은 말. 됐죠? 자, 그리고 수소, 산소와 반응성이 크고요. 물과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과 접촉하지 않게 석유에 보관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고요. 얘는 염기성을 띄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할로젠 원소들은요. 얘는 수소와 반응성이 크고요. 알칼리 금속과 반응성이 크고요. 됐어? 근데 얘네들이 없으면 지네들끼리 결합하는 이원자 분자 상태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독성을 띠게 된다고요.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산성의 성을 띄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건 선생님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시험 대비할 때도 이렇게 정리해줘요. 요 정도 깊이를 알고 있어야 고등학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파트는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책 좀 피시면 숙제 한번 질문 받고 주간 평가보죠. 자, 오늘까지가 정상 수업이고요.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수업이 없고요. 7월 12일인가가 원래 본 수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조금 일찍 끝나는 친구들은 한 주 정도 휴강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본 수업은 7월 12일 날 본 수업이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숙제해온 거 피시면 숙제 검사는 제가 지나가면서 다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자, 여러분들 숙제 피시면
질문을 안 받았던 부분들이 어디 있나 볼게요. 일단 44, 45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44, 45에서 44, 45에서 질문이요. 너네 엄마들한테 다 문자 간다. 숙제 안 됐어요. 책 안 가져왔어요. 노트 없어요. 제대로 챙겨 다니자. 자, 44, 45 질문 없습니까? 넘기죠. 46, 47 질문. 9번. 10번. 자, 9번하고 10번 보시면 주기율표에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원리를 원자과 전자와 관련지어 설명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10번이요. 10번은요. 이 뒤에 가면 그 유사한 문제들이 또 있을 텐데 자, 보시면 나트륨이라는 아이가 있고 구리가 있고요. 질소가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시면 이쪽이 금속과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얘 첫 번째 질문에 뭐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얘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네들은 아니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속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논리적이겠죠. 자, 그래서 금속이니?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예 라고 해서 왔어요. 그럼 그 중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했을 때 나트륨은 예 라고 얘기하고요. 구리는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질문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알칼리 금속이니? 우리가 배운 거.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질문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됐니? 직접적으로 알칼리 금속이니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그래서 자, 물에 녹였을 때 수소기체 발생하니? 라고 물어봐도 얘만 예예요. 얘는 아니에요. 알겠어? 이런 것들이요. 물은 금속이니? 라고 물어봐도 얘는 예인데 얘는 아닙니다. 알겠어? 그렇게 물어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에 들어가는 알맞는 말을 각각 쓰고 공통점은 뭡니까? 라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아니요 라고 해서 온 얘네들이요. 자, 얘네들의 이주기 원소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질소는 이주기 원소니까 네, 저는 이주기 원소예요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염소는 3주기 원소니까 아니요 라고 얘기했겠죠.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 B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열 전기 전도도가 낮다 또는 광택이 없다 이딴 것도 쓰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죠. 없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 다 끝난 거죠. 할 만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책을 살짝 집어넣으면 선생님이 오늘 주간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동안 선생님이 여러분들 내신 신청 유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테니까 시간대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철산이 고생이 많겠다. 끝나고 바로 수업 들어가서 그래서.
준성아, 일요일 2시 태양계 특강 다음 주부터. 지원이는 일요일 6시 연합반 오늘부터.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예령이는 일요일 2시 모근중 다음 주부터. 그 다음에 아인이는 요번 주 일요일 6시 오늘부터. 그 다음에 지우가 없고 지금. 서연아, 토요일 2시 목동 중이야. 너 근데 왜 토요일 2시야? 일요일 2시지? 엄마한테 문자 다시 보내드려야겠다. 시간대가 잘못. 일요일 2시로 바꿔놨어. 그 다음에 이소연도 오늘 일요일 6시. 그 다음에 지우야 일요일 2시 모근 중 다음 주부터. 준서하고 용주도 다음 주부터 일요일 2시 목동 중. 그 다음에 유빈아 일요일 2시 신서 중반. 다음 주부터. 그 다음에 지우는 내신 대비 신청 안 했고. 그렇죠? 네. 예령 빨리 풀어.
채점하겠습니다. 채점하겠습니다.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네.
외신 대비 교재 안 버리고 가지고 있지. 그거 2단원하고 7단원 있어야 돼. 이 8단원 어디까지 오십니까? 우주 탐사 빼. 자, 마무리해도 될까요? 시간 모자란 사람. 예령 다 풀었어? 네. 자, 채점은 정확하게 하시죠. 1번부터 갑니다. 1번에 1, 2번에 3, 3번에 4, 4번에 1, 5번에 2, 6번 3, 7번 3, 8번 3, 9번 5, 10번 5. 자, 맞은 개수 확인하시죠. 승아, 준상, 응? 아인 없고. 예령 9개요. 지원, 류아인 9개. 유윤이 없고 지우 없고 이서윤, 소윤, 응? 지우, 어? 9개. 준서, 9개. 용주, 응? 지우, 유빈. 9개. 네. 자, 시험지 잠깐 볼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질문할게요. 3번. 네. 다른 사람 없어요. 그림은 원자 세 종류가 바닥 상태로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아래 껍질부터 차곡차곡 전자를 채워가는 거 바닥 상태. 그렇지 않고 아래쪽을 비우고 위쪽을 채우는 건 들뜬 상태. 요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그중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 보시면 A는 원자 번호가 2번인 헬륨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B는요. 원자 번호 12번인 마그네슘이야. 약간 냄새나죠? 뭘 얘기하고 싶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2개 있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원자 번호 18번 누굴까요? 원자 번호 18번 누굴까요? 아르곤이요. 그래서 주기율표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채웠어. 뭐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A와 B의 원자가 전자수가 2로 같니? 안 같아. 얘는 원자가 전자수 0이고요. 얘도 18쪽이니까 0이고요. 얘만 2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달라요. 아셔야 됩니다. 주기율표 위치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 보시면 B로 이루어진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크다. 네, 전기 전도성이 큰 이유는 금속이라서 그래요. 자, B와 C는 같은 주기니? 라고 했는데 얘 3주기 원소, 얘도 3주기 원소, 같은 원소 맞네요. 되겠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부터 10번까지 질문. 7번. 자, 꼬맹아, 7번에 A, B, C, D의 실명 써놔.
실명 쓰고 풀라 그래서 거기에서 A가 수소예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C가 나트륨이겠죠. 그 다음에 B는요 플루오린이고요. 그 다음이 염소네요 라고 하는 이렇게 위치 잡아드렸어요. 자, 이 중에서요 A는 B보다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 라고 했습니다. A는 B와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7쪽은 수소 또는 알칼리 금속과 반응성이 커요. 그거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7쪽이기 때문에 A와 반응 속도 빠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B와 C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할로젠 원소는 알칼리 금속과도 반응성이 커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도 반응성이 커야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자, D급 볼게요. C와 D는 격렬하게 반응해서 흰색 고체 물질이 되니? 라고 했는데 이렇게 격렬히 반응하는 건 맞아요. 그죠? 알칼리와 17쪽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뭔데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흰색 고체 물질 맞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자꾸 해보셔야 되고 실명 써서 실명으로 생각하십시다. 기호로 생각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아니고 수소, 나트륨, 플루오린, 염소로 바꿔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것과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질문이요?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10분 끊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오늘 분석 나갈게요.